제5부 기획서 작성 노하우입니다. 그야말로 그 경험에서 나온 살면서 터득한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의 주옥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교재의 기획서 작성 노하우입니다. 노하우라는 것은 그야말로 몸으로 체득한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받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토픽은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잘 하는데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글쓰기일까요? 아니면 말하기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하기도 아니고 글쓰기도 아니고 정보입니다. 정보. 여기 있죠. 개인의 뛰어난 자질은 매우 중요하긴 하겠으나 기획 성공의 최고의 핵심은 아닙니다. 최고의 핵심은 역시 정보가 되겠습니다. 첫 줄에서도 정보가 나왔고 두 번째 줄에서도 정보가 나왔어요. 그러니 첫 번째도 정보고 두 번째도 정보다 이런 이야기죠. 자, 대우그룹의 전설적인 기획맨 정인섭 상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정보를 2개 가진 사람, 정보가 10개인 사람, 이 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계책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정보가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한두 가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궁색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이 있고 10가지 이상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매우 풍성한 대안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예를 들면 전쟁에서 기획자는 누굽니까? 장수가 기획자일까요? 아니면 참모가 기획자일까요? 전쟁에서 기획자는 참모입니다. 참모. 실행자는 누굴까요? 실행자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참모가 전술을 짜면 장수는 칼 들고 나가서 그 전술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최고의 참모가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참모는 역시 제갈공명 아니겠어요? 제갈공명. 이분 대단한 분이죠.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전략가. 지금도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삼국지는 그야말로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대표적인 작전이 뭐겠어요? 역시 적벽대전입니다. 적벽대전. 적벽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이 위쪽이 위나라예요. 위나라. 여기는 이제 조조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그야말로 전통적인 중국. 그 다음에 중국 최고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오나라 그 아래 지역에 오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 좌측으로는 총나라가 있습니다. 오나라는 손권이 맹주입니다. 총나라는 유비가 맹주죠. 그래서 본격적인 한나라의 후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가장 요충지가 위나라와 오나라와 향후 총나라의 그 소위 말한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형주 땅을 접경으로 하고 있는 바로 요 적벽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적벽. 요 지역이 아주 그 세 나라가 아주 그 이 접한, 눈으로 딱 보기에도 거의 요충지임을 누구라도 딱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제갈공명의 그 소위 말한 전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자, 전략의 첫 번째는 이 오나라는 화친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싸우자는 그런 두 가지 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제갈공명은 오나라의 심리적 상태를 건드리면서 위나라의 단호히 맞서는 것을 유도해냈습니다. 이게 오나라를 전쟁에 참여시키는 가장 그 중요한 전략 1번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나라의 그 최고 그 장수는 주유라는 사람이었어요. 주유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주유라는 그 사람이 이 제갈공명을 굉장히 견제했단 말이에요. 이 제갈공명은 누구면 유비의 참모였어요. 그 당시는 참모 중에 최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을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 이 군사는 그야말로 전시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군을 보필해서 제2인자로서 모든 그 군사의 움직임을 그 장악하고 있는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가 이 그 제갈공명이 훗날 큰 화근이 될 것임을 짐작을 했어요. 이게 저 인물이 우리나라의 큰 화근이 될 인물이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 10만 개를 사흘 안에 만들어 올 것을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갈공명은 화살 10만 개를 사흘 안에 가져오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건 뭔가 이 죽자고 그 뭐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서도 또 3일 중에서 밤을 새도 부족할 판에 2일을 술 마시고 놉니다. 그 다음에 3일째 저녁까지도 놀아요. 그럼 이제 3일날 저녁 때쯤 슬슬 이게 그 석양에 노을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그 노을이 지는 틈을 타서, 자, 이게 배를 끌고 저쪽 조조 지역으로서 강을 타고 내려갑니다. 조조는 여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적벽 하단이 있죠. 이쪽이 이제 오나라가 있던, 오나라는 주로 이제 이쪽에 이제 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 밤에 가니까 이게 막 안개가 그날따라 얼마나 꼈는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조조가 적이 출현을 하니까 막 화살을 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제갈공명은 배에다가 전부 다 막 집단으로 중무장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 집단에 화살이 다 꽂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꽂힌 화살을 딱 가지고 와서
세워보니 10만 개가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이런 전략을 성공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적벽 지역으로 위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이 끌어들인 그 요인은 그 위나라는 그 수상전에 약해요. 수군에 약하다 이 말입니다. 육지에서는 아주 날고기지만 그 강에서 싸우는 것은 역시 오나라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강에서 싸우게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하단 말이에요. 전략의 제일 핵심은 내가 유리한 쪽에서 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불리한 곳에 뛰어드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은 배를 갖다가 꽁꽁 묶게 만듭니다. 이 배를 갖다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요. 쇠사슬로 묶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육지에서 오니까 배 멀미도 하고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으니까 배가 막 움직이지도 않고 육지처럼 탄탄하게 됐단 말이지. 이게 소위 말하는 연환계입니다. 연환계. 이 연환계를 써서 배를 꽁꽁 묶어놓고 그 다음에 고육지계를 씁니다. 고육지계는 뭐예요? 이 아군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뼈를 깎는 그 고문과 매질을 해서 적에게 항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적이 조조가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반 초죽음이 됐습니다. 그것도 누구냐? 오나라의 굉장히 그 나이 든 원로 장수 황계를 반 초죽음을 시킵니다. 소위 말하는 곤장 100대를 칩니다. 한 대도 안 봐줬어요. 곤장 100대 맞으면 거의 사망입니다. 이렇게 매질을 하는 걸 조조가 첩보로서 전해 듣고 그 얼마 후에 황계가 항복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남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동남풍이에요. 동남풍이 불어와야 이쪽 동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와야 화공을 쓸 때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상대방 배로 그 불길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불면 어떻게 돼요? 화공을 쓰면 자살이죠. 불이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이 동남풍이 적실할 때 이 동남풍을 빌려오겠다고 제갈공명이 말합니다. 야, 이 하나하나의 전략이 그야말로 단 하나만 그 차질이 생겨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기획이에요, 기획. 제갈공명의 기획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능력이에요. 그 기획은 뭘 바탕으로 했느냐?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보, 인포메이션.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제갈공명에게 진짜 박수를 한번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소주라도 한 잔 사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의 8알은 정치입니다. 이게 뭔 이야기겠어요? 기획의 8알이 정치라니. 그럼 그 정치하는 사람이 기획이 요구됩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기획이라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대부분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내부적, 외부적 역학관계에 대한 조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획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해관계에 충돌이 없으면 기획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되거나
또는 기획의 실행 과정에서 참여될 주요 인사들에 대한 그 동조가, 참여가, 동의가 매우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건물이 뭐냐? 첫 번째,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 이 현대차의 김 과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김 과장이 아마 잘난 척했다가 아마 그 된통 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사적 목적에 우선하라. 이거 부분 최적화가 아니고 전체 최적화에 초점을 기울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의 영업기획실 정부장이 한 얘기, 정부장. 정부장하고 김 과장은 굉장히 실전에서 그 소위 말해서 기획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죠. 참 고귀한 것입니다. 노하우란 단순히 고귀한 것이 아니고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획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손끝 하나하나에 그 100여 명 심지어 되는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휘자. 야, 이거 참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이 지휘자가 할 일 아니겠어요? 음악의 완성도는 개개인의 그 능력이 극대화될 때 또 그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각각 자기 음악을 하면 그게 무슨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무리 훌륭한 기획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협조와 지원을 이끌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기획자는 여러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획자가 최고의 기획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현대산업개발의 우리 정부장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불량품이 났다 이거죠. 불량품.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불량품이 났을까? 내 책임인가? 내 책임이 아닐 거야. 다른 부서의 책임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기획자는 이 불량품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더 이상 훌륭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해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기획은 대립이 아니라 화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도 하에서 문제 발생의 책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의 영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적인 이런 의식 공유가 가장 효과적인 실행의 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획의 첫걸음은 뭘까요? 기획의 첫걸음은 역시 자료 분석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또는 자료를 대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나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밀한 분석 자료를 통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 기획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마지막 걸음.
알파에서 오메가란 이야기죠. 처음이자 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소위 말한 맛있는 한자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한자가 뭐 먹는 겁니까? 한자가 어떻게 맛이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창간한 조선일보의 맛있는 한자는 삼국지의 내용을 재구성했어요. 첫째, 이 벌써 발상부터가 재미있잖아요. 삼국지는 아주 그 중국만 좋아,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해요. 응? 그다음에 삼국지에는 엄청난 그 고사성어, 한자 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뭐 교보절에서는 딱이죠. 그 다음에 영어 교육의 홍수 속에서 왜 생뚱맞게 한자라는 틈새를 찾아냈느냐. 그러나 요새 학교에서 한자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 틈새를 찾아내서 대히트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독자 요청으로만 그야말로 33만 부가 판매되는 그야말로 빅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맛있는 한자. 이 인물들이 지금 중국의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금 막 나오는. 그 이 인물들의 활동을 리얼리티하게 살리면서 한자가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공을 이끄는 기획자가 누구냐 하면 신진욱 씨입니다. 신진욱 씨. 탁월한 자료 분석 능력을 가장 중요한 비결로 꼽았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의 말은 안 믿지만 33만 부를 판매해서 대히트를 주도한 신진욱 씨의 말을 우리가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 학습지 시장의 자료를 토대로 30대, 40대 초반 주부가 학습지 구독의 의사결정자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자 능력 응시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 다음 유치원 초등학생이 이 학습지의 타겟 고객이다. 응시자 중 80%가 초딩 유치원생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 뭐예요? 뭔 스토리? 삼국지. 삼국지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한자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모두 다 영어 공부할 때 한자에 눈을 돌려서 그래서 주관보다 사실에 기초한 정보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핵심 성공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엘빈 토플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짝퉁이 되어라 그랬어요. 짝퉁이 되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 이 양반은 미래학자죠. 미래.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미래학자. 이 대단한 사람. 토인비,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크, 톰 피터스. 그야말로 20세기 이 인간의 문명, 인간의 생각 체계, 사상을 선도하는 미래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엘빈 토플러처럼 세계의 패러다임을 예측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속한 산업에서 내일은 볼 줄 알아야 된다. 최소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조차 안 한다면 이거는 우리 그 엘빈 토플러 선생한테 너무 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내 고정관념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그 어떤 오랫동안 그 굳어져 있는 그 관념, 전통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생각이나 행동에 제약을 일으키는 사고 체계, 이것이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패러다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내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 되고, 조직의 고정된 전통적 사고방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분은 제3의 물결이라는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미래에는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할 것을 예측한 사람. 이게 1991년이면 지금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딱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오늘날 지금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분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식이 굴뚝 산업을 딛고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걸 30년 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07년도에 부의 미래라는, 이건 또 하나의 역작이죠. 우리가 시간, 지식, 공간이 어우러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현대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만남입니다.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숙제. 이걸 예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우리가 통찰력을 감탄하면서 또 가까이서 또 노하우를 또 전수받을 필요가 있어요. 기획은 미래에 대한 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LG에드의 공국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공국장. 기획은 미래에 대한 꿈이다. 이게 참,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또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쓸데없는 게 되지만, 잘 해석하면 희망이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렇게 돼.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을 자면 꿈을 꾼다 이거야. 그런데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이런 얘기. 그럼 기획은 뭐예요? 기획은 공부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 거니까. 그 기획을 하면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거죠. 그래서 기획자의 핵심 능력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견지명을 꼽을 수 있어요. 이 성견지명은 무슨 무당이 성견지명하는 게 아니죠. 이 성견지명은 뭘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정보를 바탕으로 예견하는 것, 이게 성견지명입니다. 그래서 LG는 1990년대 말부터 이미 향후 사회를 이끌어갈 키워드가 디지털임을 예측했어요. 디지털 시대. 그래서 이때부터 LG의 슬로건은 뭐냐? 디지털 LG였어요. 굉장히 위대한 거죠. 그 다음에 LG에드의 최고 경쟁사가 누굽니까? 제일기획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기획사의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기획의 고대리는 트렌드를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트렌드를 찾아. 미래 흐름을 읽기 위해서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트렌드 중에서 메가 트렌드가 있고, 메가 트렌드를 전개한 하위 레벨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메가 트렌드를 읽고 그 다음에 하위 버전의 트렌드를 읽어야 돼. 그래서 이런 그 통찰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쇠고기 다스타를 웰빙의 트렌드가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다시다 순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쇠고기 다시다 이러면 쇠고기가 우리 못 살 때는 쇠고기 그 돈 벌면 뭐 하지 쇠고기 사 먹지 그러니까 이 쇠고기 사 먹는 게 최고의 꿈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있어도 절제하면서 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건강의 이미지를 가진 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히트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 기획사에서 이런 트렌드를 감지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기획자는 미래를 꿈꾸고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기획자는 눈을 딱 감으면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 경험입니다. 경험과 훈련. 또 하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정보를 대할 때 또 그걸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뛰어난 기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숫자의 달인. 자, 1번 기획서가 있고 2번 기획서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장이에요. 사장. 두 개의 기획서가 올라왔으면 어느 기획서를 채택하겠습니까? 자, 1번 기획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시장에 출시된 바 없는 사랑에 빠지는 약을 판매함으로써 획기적인 매출 증대, 뚜렷한 로얄티 강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주가는 머지않아 폭등할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 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적인 제품 판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포지셔닝 될 전망입니다. 2번 기획서를 안 읽으면 1번 기획서를 보고 할 거예요. 그러나 2번 기획서를 딱 읽는 순간 1번 기획서는 그야말로 휴지통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자, 사랑에 빠지는 약 판매를 통해 첫 해에 매출 100억 원, 5년간 매출 1조 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미국, 유럽 등지의 판매가 가능하며 미국 판매 첫 해의 매출 300억, 유럽 500억, 일본 60억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달성을 통해 한 해 평균 개발비, 제조원가, 판관비 등 모두를 합친 22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봉이죠. 삼성전자의 해외 마케팅 기획실의 노과장. 이 노과장은 P&G 마케팅 기획 그 담당자였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자신이 기획한 것과 관련된 모든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된다. 매출, 이익, 인지도. 이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본 끝에 저절로 머릿속에 박힌 겁니다. 그 정도로 내가 열중하고 있는 곳에 집중했다는 이야기. 어떻게? 반복적으로. 반복적 집중이 이 수치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인지도를 3% 높여야 된다. 현재의 점유율이 약 20%다. 감 떨어집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이 23.7%이다. 자, 어디에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죠. 여러분들은 수치를 제시할 때 매우 정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면접 보러 갈 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합격될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GS그룹의 허 회장님, 자, 숫자 경영이란 말을 했어요. 숫자가 얼마나 이 양반 그 가슴에 못이 박혀서 숫자 경영이란 말을 썼겠어요. 그래서 숫자 경영의 핵심은 회사의 경영 지표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표시해야 될 지표는 뭐냐? 매출, 투자, 이익률. 그 다음에 그 전체가 되는 가정이나 지표도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서에는 수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무엇이든 경험하라. 기획자는 좋은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이 축적돼야 됩니다. 그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이 어우러져야 빛을 발하는 기획서가 탄생합니다. LG전자의 선행상품 기획팀의 김 과장은 모든 분야에 박학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학다식이란 말이 있죠. 모든 분야. 그러니까 협력부서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의 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신입사원 시절 그래서 마케팅부 일할 때는 디자이너로서, 엔지니어들과 일할 때는 엔지니어로서 지식을 배우고자 열과 성을 다한 사람, 공대를 졸업하지 않은 내가 엔지니어 영역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다른 부서와 회의를 할 때 모른다는 소리가 싫어서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조건 배우려고 노력했다. 김 과장의 고민의 일단은 우리는 아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이트 맥주의 그 구과장, 현장을 경험하라.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곧 도달할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을까? 이거는 좀 더 가깝게 피부로 느껴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회장이나 세계유산, 에일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인용해도 좋겠으나 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인용함으로써 피부로 체득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기획자는 반쪽짜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고객 요구를 수렴한 기획서는 무엇보다 현장 친화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장 컴퓨터 앞에서 탁상 공론하지 말고 고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라. 현장에 수많은 기회가 숨어있는 기회의 보고이다. 보물창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보물창고는 현장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이트 직원은 누구나 영업직을 한 번씩 경험해야 한다. 시장을 알지 못하면 업무 파악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은 기획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대부분 어디 기획실이나 마케팅팀 뭐 이런 부서에 있기를 희망해요. 그러다가 현장 영업이나 또는 제조 엔지니어로 발령을 받으면 되게 실망합니다. 이것은
그 고수가 아니에요. 기획실에 있다가 제조 엔지니어 또 현장 영업에 2, 3년 다녀와서 다시 기획에 컴백하게 된다면 옛날에 자기 자신이 아닌 엄청난 전략 무기가 탑재된 그런 가공할 만한 무기로 컴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즐겨야 된다는, 오히려 지원해야 돼. 내가 현장 가서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3년만 다녀올 수 있도록 현장에 인사발령 내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사고입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답을 내놓기에 앞서서 자신의 툴, 자신의 목적, 자신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만드는 세 가지. 첫째는 창의성을 규정합니다. 둘째, 전략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한 가지 상황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 멀티가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멀티가 가능하지 않으면 외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노대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자는 당연히 창의성에 앞서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기획자는 창의적일 필요가 없다. 창의적인 일은 광고, 홍보, 자 이런 각종 에이전트들이 하고, 기획자는 에이전트들이 가져온 다양한 결과물을 놓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어디에서 수익이 낼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이 창의적인 여러 가지 발상은 외주 업체에서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외주 업체에서 맡기면 우리보다 더 잘 가져온다. 그걸 보고 전략적 사고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G전자의 전략기획실의 정 과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폭넓은 분야의 책을 두루 섭렵하라. 독서죠, 독서.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자극을 받아라.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에 따라가라. 보통 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 싫어해요. 보통. 그러나 즐겨야 된다. 회사에 임원들이 모이는 자리,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가서 자주 참석하다 보면 자신의 마인드가 한층 성숙되고 고도화되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보험회사의 조과장, 뛰어난 기획자는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부정적 마인드는 부정적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정적 시각에 입각해서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부정적 마인드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마인드는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고 여기서 볼 때는 엄격하게 바라보라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엄격하게,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게 훌륭한 사람이죠. 그 다음, 얽매임이 없는 기획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얽매임이 없다는 것. 자, 기획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분방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사고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때로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판매자도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LG전자의 김 과장은 기획자는 기획자라는 옷맛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기획자 아니다. 그런 옷을 확 집어 던져야 돼.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상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멀티 포커스라 그래요. 다양한 시각이라. 그 다음 시장이 원하는 기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왜냐고? 왜 그렇죠? 끊임없이 물어야 돼. 또한 끊임없이 들어오는 시장의 요구에 막힘없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시장이 원하는 기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 맥주의 그 고대리는 자신의 나이와 성별을 잊어라. 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뛰어난 기획을 위해서는 자신의 나이도 있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잊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남자도 대보고 여자도 대보고 어린이도 대보고 노인도 대보아야 합니다. 20대도 대보고 60대도 대보고 이것은 엄청난 유연성이죠. 그래서 맥주 마케팅에서 남다른 기획자의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류하고 분할된 고객들의 기호와 심리를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20대 여성의 취향, 이 취향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서 여성 잡지를 구독하고 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에도 몰두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보고 이런 노력을 한 끝에 하이트 맥주가 나온 거예요. 천연 안반수라는 개념이 태어나요. 천연 안반수. 이게 대박 터뜨린 거예요. 최초로 그 오비 맥주를 이긴 최초의 사건이 이런 그 마인드, 열려진 문화 속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때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기획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카멜레온과 같은 기획자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